그들은 몰랐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도록 끓인 증오의 예술이라는 것을. 폭로 방송으로 궁지에 몰린 YL 그룹, 그리고 그 안에서 균열을 막으려는 자, 균열을 밀어붙이려는 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이북이야 덮어줄 수 있지. 내가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해서 헷갈린 거야. 그럼 34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계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의 순간들이 몰아칩니다. 이젠 누가 누구의 편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죠. 김도희 씨 유가족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캐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황기찬은 폭로 방송의 여파로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밤새 노트북을 뒤적이며 유출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전부 삭제돼 있었고 송출 IP도 VPN으로 감춰져 있었죠. 분노한 그는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게 제인인가? 의심은 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비서실에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금자씨의 모든 동선을 보고해.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편 정호성은 황기찬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황 회장님 불편하셨겠어요.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죠. 우리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오성을 관찰합니다. 이 자식 뭔가 알고 있군. 그는 느끼죠. 이번 폭로전의 배후에는 단순한 원한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정호성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기찬은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호성은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한 듯 서류를 꺼내 기찬 앞에 내밉니다. 이번 프로젝트 YL의 회생을 위한 카드입니다. 그 속엔 실제보다 더 큰 미끼가 숨겨져 있었죠. 기찬은 그 문서 속 내용을 훑어보다가 정호성을 빤히 바라봅니다. 넌 뭘 바라는 거지? 정호성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진실이요. 그리고 정의. 기찬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칩니다. 정의? 너한테? 하지만 속으로는 오성의 정체와 목적이 도저히 파악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합니다. 제인,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한 거야? 강세리는 점점 이성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립스틱을 칠하다 말고 거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왜 다 나만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이성을 잃은 듯한 세리는 드레서 위에 놓인 향수를 집어 던지고 방 안 가득 퍼진 향기는 그녀의 혼란스러움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녀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꼭 움켜쥐며 그는 있는 힘껏 도윤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 당신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방식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죠.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 어떤 대답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당신은 사랑을 거래처럼 다뤘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이 있나요? 그 말에 세리는 멍해진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 눈빛 속엔 깊은 충격과 부정, 그리고 무너지는 자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사무실에 나선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립니다. 이 모든 게 강재인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는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조각조각의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중 몇 페이지는 이미 찢겨나간 듯했고 남은 페이지에는 복잡하게 얽힌 복수의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볼펜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씁니다. 강재인을 파멸시킬 방법.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갑니다. 과거 그녀가 제인에게 열등감을 느낀 순간들, 제인이 인정받고 자신은 무시당했던 기억들, 도윤이 제인을 향해 보였던 따뜻한 시선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 여자,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거야. 내 이름도 내 자리도 다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SNS를 켜고 과거 제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짜 웃음으로 가득했던 장면들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세리는 지금부터야. 그녀는 다음날 한 출판사에 연락처를 쳤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싶어요. 주제는 배신과 복수예요. 담당자는 흥미를 느낀 듯 그녀에게 미팅을 제안합니다. 세리는 그날 밤 복수의 내용을 담은 샘플 원고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엔 집착과 결의가 교차하며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흔들립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다른 목소리에 의해 덮여지죠. 아니야. 그 여자가 틀렸어. 날 이렇게 만든 건 그녀야. 세리는 다시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번엔 자신을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강세리, 넌 약하지 않아. 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강미라는 회장실 안에서 홀로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어린 제인이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 미소가 지금은 칼날처럼 그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딸처럼 아끼던 제인, 처음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람을 바꾸고 욕망은 감정을 왜곡시켰습니다.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어버린 자신을 자책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란 이사님, 기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미라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기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여자 그냥 두면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 기찬은 무심한 듯 응답합니다. 알겠어요. 처리하죠. 그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회사를 둘러싼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미안하다 제인아. 이게 내 운명이 아니길 바랐는데 내가 만든 그림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밤 YL 본사 주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금자의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는 손에 작은 도구 상자를 들고 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습니다.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움직임엔 훈련된 자의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제인은 불 꺼진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고 눈은 매서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들어오든가. 난 준비돼 있어. CCTV에는 현관 근처를 배회하던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현관 키패드를 조작하려는 순간 제인은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USB엔 그 남자의 얼굴이 그리고 침입 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걸 저장하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세상에 공개할 시간도 머지 않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방금 떠난 그림자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자신은 그 첫 번째 방아쇠를 쥐고 있는 셈이라는 걸. 제인은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 앞에 섭니다. 은호야,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해볼게. 그녀는 조용히 액자를 쓰다듬으며 다시 거실로 돌아가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실을 드러낼 칼이 될 것입니다. 늦은 밤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인의 작업실 앞에 섭니다. 손에는 주먹만한 플라스틱 케이스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엔 긴장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손을 뻗어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잠시 뒤 제인이 문을 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치고 두 사람의 시선이 그대로 맞닿습니다. 도윤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왜 혼자 하려고 했어요? 왜 날 밀어낸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도 진지했습니다. 제인은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그동안 품고 있었던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겨우 입을 뗍니다. 당신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제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나는 상처받아도 돼요. 다치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당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말에 제인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그녀는 조용히 도윤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창밖의 어둠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할 거니까. 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지금까지 그녀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고통을 조금씩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어쩌면 이 싸움 끝에도 삶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눕니다. 복수의 계획, 제인이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기찬과 미란의 비밀까지. 도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녀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졌어요, 제인 씨. 이젠 나도 같이 들게 해줘요.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장면은 이번 회차의 감정적 정점을 찍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복수와 진실, 분노와 용서의 경계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마음은 이 전쟁의 또 다른 의미를 시청자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는 감정의 절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갤러리 한편 노숙자는 최자연과 또 다시 마주칩니다. 이번엔 머리채가 아닌 진품 그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3억짜리라고? 웃기지 마. 이건 진짜야. 내가 다 알아봤어. 감정까지 받았다고. 노숙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주위 관람객들이 속속히 그 소동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최자영은 두 팔을 교차한 채 코웃음을 칩니다. 진품은 최소 50억이야.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감정서가 있긴 하니?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열을 더해가며 코미디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씁쓸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림값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두 인물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노숙자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뭘 하나 제대로 갖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자영은 웃다가 이내 눈빛을 가라앉힙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한 번쯤은 누군가 앞에서 그거 자연 거야 라는 말 듣고 싶었다고. 정윤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결국
결국 이 모든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잊고 살다 보면 결국 내가 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자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눈가엔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그냥 누군가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 한 번쯤은 말이야. 제이는 조용히 다가가 자영 앞에 섭니다. 진짜를 갖는다는 건 진짜 마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영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 나도 바뀌고 싶어. 제이는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라도 진심이면 기회는 있어요. 금자의 손에는 마침내 YL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장부가 들려 있습니다. 지하 금고의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는 그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립니다. 이 안에 있는 진실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에서는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며 기찬이 긴장합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역시 넌 돌아왔구나. 강재인. 카메라는 회장실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며 34회는 막을 내립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진실은 언제나 더 큰 그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왕의 집 절정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